저는 다들 아실지도 모르겠지만 10월 한 20일 한 3주 전쯤에 AWS 서버가 완전 터졌었죠. 그걸 좀 한번 자세히 좀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는 또 엔지니어다 보니까 사실 단순히 그냥 왜 안 되지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보다는 실제로 어떤 문제가 있었고 AWS에서는 내부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거를 대응을 해왔는지 좀 그런 거를 들여다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살펴보고 그리고 교훈도 좀 얻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주제로 적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 US 이스트-1 리전에서 발생했던 장애이고 이 리전은 아실지도 모르겠지만 AWS 내부에서 가장 많은 트래픽을 처리하는 리전으로 핵심 리전으로 지금 분류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글로벌 서비스 같은 일례로 삼성전자 이런 같은 경우도 이제 글로벌 회사잖아요. 그래서 글로벌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런 공통 기능 같은 것들을 이런 핵심 리전에서 이제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가 터져버리니까 이제 다 같이 연쇄적으로 이제 서비스 운영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실제로도 삼성페이 이런 것도 한 20분 이 정도 안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영향이 아주 컸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러프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일단 이 장애의 발단은 다이나모DB에서 발생을 했고요. 이 다이나모DB 안에 이제 내부적으로 DNS 시스템이 있는데 그 로직에서 업데이트 이슈가 생겨서 이제 도메인이랑 다이나모DB의 엔드포인트 그거랑 이제 IP 매핑이 되어 있는 그 정보가 레코드에서 완전히 그냥 사라져 버려가지고 그게 가장 큰 주요 원인이었다고 하고요. 근데 이렇게만 말하면 잘 와닿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각각 좀 사실 여기 있는 거 말고도 이제 엄청 많은 서비스들이 연달아서 막 터졌지만 좀 주연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메인으로 다뤄졌던 그런 문제가 컸던 그런 친구들을 좀 하나씩 소개를 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다이나모DB 모두가 다 아시는 NoSQL 데이터베이스인 다이나모DB가 있고 그리고 이제 DNS 시스템이 있는데요. 다이나모DB 내부에 이제 있고요. 도메인에 해당하는 이 다이나모DB 엔드포인트를 이제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로드 밸런스 IP와 매핑을 하기 위해서 이제 플래너랑 이넥터라는 이 두 가지 컴포넌트를 두고 자동화 파이프라인을 구축해 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보시는 게 EC2에 이제 DWFM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얘는 이제 EC2에서 인스턴스를 이제 생성하잖아요, 저희가. 근데 이때 인스턴스를 만들었을 때 어떤 물리 서버, 어떤 호스트에 배치를 해줄지 그거를 이제 제어해주는, 결정하는 그런 물리 서버에 대한 상태 관리를 좀 수행하는 그런 친구고요. 근데 이제 얘가 내부적으로 다이나모DB를 강하게 좀 의존을 하고 있어가지고 다이나모DB가 터지면서 얘도 같이 좀 다운이 됐다고 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EC2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 매니저인데요. 얘는 이제 아시겠지만 EC2를 이제 저희가 새로운 인스턴스를 만들게 되면 VPC나 서브넷, 라우팅 테이블, 보안 그룹 이런 이제 네트워크에 관련된 설정들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런 네트워크 매니저는 이런 설정 값들을 스위치 같은 이제 실제 어떤 물리적인 네트워크에 이제 전파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이
그 DWFM 얘가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인스턴스 생성 자체가 중단이 되게 돼요. 나중에 뒤에서 더 설명을 드릴 건데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복구가 되면서 동시에 이제 이 네트워크 매니저 쪽에 백로그에 엄청 요청들이 이제 막 쌓여 있었고 그걸 이제 한 번에 이제 해소를 하게 되면서 이제 심한 전파 지연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NLP인데요. 이제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라고 하고 얘는 이제 EC2 인스턴스 앞에 두는 로드 밸런서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라우팅 말고도 얘는 이제 헬스 체크라는 걸 통해서 불량 노드를 이제 제외해주는 그런 기능을 좀 수행을 하는 친구인데 네트워크 매니저 쪽에서 이제 전파 지연이 발생을 아까 했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전파 지연이 발생을 해버리니까 네트워크 설정이 일부만 되어버리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어요. 전파가 다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인스턴스 때문에 이제 계속 이제 그 전파가 완료가 될 때까지 기다리다가 중간에 이제 NLP가 그 인스턴스를 불량이라고 판단을 하고 삭제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남은 네트워크 설정이 정상이었던 그런 인스턴스가 있는데 이제 걔네들이 막 과부하를 받게 돼가지고 오히려 그 커피시티가 줄어들어서 과부하를 받게 돼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CPU 이슈 때문에 아예 그 정상이었던 인스턴스들도 다 같이 다운되어버리는 그런 이제 악순환 구조에 빠지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드렸고 이제 하나씩 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시간 순서대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이때는 이제 밤 11시 48분쯤이었고요. 다이나모 DB DNS 이 시스템 내부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플래너랑 이제 이넥터라는 친구가 있는데 얘네들 사이에서 이제 정말 보기 드문 레이스 컨디션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이나모 DB는 저희에게 보이는 그 단일 그 엔드포인트 이제 저희가 이제 다이나모 DB로 이제 사용을 하잖아요. 그 엔드포인트 뒤에서 엄청 많은 수의 그런 로드 밸런서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상황에 맞게 이제 그 적절하게 로드 밸런서를 둬서 이제 트래픽을 또 분산을 하기 위해서 어떤 로드 밸런스에 몇 퍼센트의 트래픽을 보내줄지 이런 좀 전략적인 부분을 결정하는 이 플랜을 계속해서 이 플래너라는 친구가 자동으로 생성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이 플랜을 만드는 역할이 플래너고 이걸 실제로 플랜을 DNS 그 레코드에다가 이제 업데이트를 해주는 그런 역할이 이제 이는 액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플래너는 계속 이제 몇 초에서 몇 분 단위로 계속 이제 플랜 1, 플랜 2, 플랜 3 이렇게 계속 새로운 플랜을 생성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넥터는 저희가 이제 고가 영상을 확보를 해야 되니까 각 이제 가용 영역에 하나씩 배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각 가용 영역별로 이제 이 플랜 최신 플랜들을 받아와가지고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하나씩 자기 이제 이넥터 각각이 이제 그 최신 플랜에 대해서 DNS 레코드에다가 그 최신 사항을 반영을 하는 그런 형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플랜이 이제 시간에 따라서 계속 독립적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상황에서 문제는 이 이넥터가 자신들의 각각의 가용 영역이 있을 거잖아요. 이 가용 영역에 대해서 이제 플랜을 적용하면서 경쟁을 하게 되는 문제인데요. 이넥터들이 이제 뭐 A 영역, B 영역이라고 했을 때 A, B, C 이렇게 있다 치면은 얘네들이 이제 동시에 공통된 하나의 DNS 레코드에 이제 접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트랜잭션 충돌이 날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제 AWS에서 이제 내부적으로 충돌이 날 경우에는 이제 리트라이를 해서 충돌을 방지하고자 이런 전략을 사용을 해서 이제 원래는 그렇게 이제 안정성을 확보를 해줬었는데 이렇게 이제 구조를 짜게 되면은 이제 이넥터 입장에서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은
계속 이제 지연이 계속 이제 기다리게 되는, 경쟁에서 좀 밀려서 기다리게 되는 이넥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이넥터의 입장에서는 좀 이미 플랜이 다 업데이트가 된 상황에서 예전 그 플랜이 최신인 줄 알고 가지고 있었던 이넥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 때문에 이제 엄청 큰 문제가 생겼던 건데, 제가 주소가 없어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펜 같은 거. 정말 간단하게 생각을 이제 해보면, 저희가 이제 시간에 따라서 계속 이제 플랜 1, 이제 플랜 2, 플랜 3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가 한 몇 분에 한 번씩 독립적으로 이제 쭉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로드 밸런스가 하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로드 밸런서가 지금 그 아까 그 US-1 이전 기준에서 봤을 때 뭐 이렇게 할까요? 다이나모 DB 그다음에 뭐 .ES 리스트 -1 하고 뭐 아마존.com이다. 이런 도메인이 있고, 이제 이 친구에 대해서 이제 플랜이 생성이 되는데, 이제 뭐 로드 밸런스가 있고, 이제 이 친구에 대한 로드 밸런스가 하나가 아닐 거니까 리스트가 있겠죠. 이 안에 이제 IP들이 이제 리스트 형태로 쫙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냥 예시로 뭐 10.1, 10.2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근데 이제 플랜 2로 넘어가면서 이제 얘네가 자동화 시스템이니까 자동으로 이제 좀 로드 밸런스를 하나 더 추가해야겠다라는 판단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가 늘어났어요. 이렇게 하나가 늘어난 상태고, 네, 이 상태까지 일단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넥터가 지금 이넥터를 3개를 볼게요. 이넥터가 A랑 B랑 C가 있어요. A라는 이 AG가 그러니까 가용 영역, E라는 가용 영역, C라는 가용 영역이 하나씩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일단은 우선 얘 같은 경우, 이 A 같은 경우는 이 플랜 1에 대한 정보를 최신이라고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이 이넥터가 이제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는데, 업데이트를 하러 못 가고 이제 지연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얘는 여기서 끊겼고, 이제 여기서 이제 B랑 C 이넥터는 일단 이 플랜 2까지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여기서 플랜 3이 또 발생하게 됐을 때, 뭐 이번엔 또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뭐 이번엔 이 IP가 시점 이 IP가 필요 없어졌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변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PC는 계속해서 이 플랜 3에 대한 최신 반영 사항을 받고 바로 받고 이렇게 인지를 하는 상태인데, 얘는 이제 계속 지연이 되니까 이 플랜 1에 대한 정보가 최신인 줄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지연이 이제 다 끝난 거죠. 이거 지연이 다 끝났어. 지금 DNS 레코드가 이제 대충 이렇게 레코드가 이렇게 테이블 있다 치면은 여기는 지금 플랜 3이 최신인 건데, 지금 플랜 3이 최신인데 약간 플랜 1이랑 플랜 2랑 이 정보들이 약간 있긴 하다고 하더라고요. 있는데 이제 일단 최신 버전은 얘다. 이런 상태인데, 지금 여기서 갑자기 A가 치고 들어오면서 나 지금 플랜 1이 최신인 것 같은데 하고 플랜 1로 이제 갈아치워버려요. 이렇게 그런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문제가 생겨요. 이제 여기서 클린업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이넥터는 클린업이라는 기능인데요. 특정 시간이 지나면
이 플랜 좀 과거에 있던 뭐 1이라든가 이런 플랜들을 지워버려요. 클린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플랜 1이 들어갔었잖아요. 그럼 지금 이 DNS 레코드는 플랜 1에 대한 레코드인 상태인데 그 레코드인 상태에서 갑자기 클린업이 갑자기 발생하면서 다 지워져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원래 플랜 3이면은 상관이 없는 건데 플랜 3의 경우는 플랜 1이 지워지고 플랜 2가 지워지니까 문제가 오겠죠. 근데 얘가 늦게 지원 때문에 늦게 업데이트가 되면서 1로 바뀌고 근데 클린업의 관점에서는 나 1이랑 2 지워야 되는데 하고 얘를 지워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DNS 레코드에는 IP들이 다 사라지겠죠. 네, 약간 이런 큰 관점에서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제 막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국엔 이 IP가 다 날아가면서 empty 상황이 돼버려서 저희가 이제 그 DynamoDB를 사용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튼 메인 문제는 이랬었고요. 이렇게 하나씩 제가 시간 순서대로 적어놓긴 했는데 말씀드린 게 다 같은 내용이라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DWFM 시스템이 이제 분기가 또 돼요. 그 이제 얘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물리 서버의 그 리스 상태를 다이나모DB를 통해서 저장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DNS 그 레코드에 있는 그 IP 리스트들이 싹 다 이제 사라지니까 이제 어떻게 접근을 못 하잖아요. 다이나모DB에. 그래서 원래는 이제 DWFM 같은 경우는 모든 이 물리 서버에 대해서 이 몇 분마다 이 다이나모DB에 이 리스에 대한 상태를 계속해서 이제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는데 다이나모DB가 없네. 이러면 이제 리스는 좀 그 특징 중에 하나가 TTL이 있기 때문에 일정 시간 동안 업데이트가 안 되게 되면은 자동으로 이제 완료가 돼요. 그래가지고 이게 EC2 인스턴스를 생성을 할 때 리스가 없는 호스트로는 배정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인스턴스 생성을 아예 이제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캐퍼시티는 충분한데 이제 DWFM은 이 모든 이 물리 서버에 대해서 드럼렛을 사용 불가라고 판단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EC2는 캐피시티가 이제 없구나 이렇게 잘못 판단을 하면서 이제 이 시스템이 장애가 터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혼잡 붕괴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 다이나모DB를 복구를 했어요. 복구를 했는데 오히려 복구한 이후에 더 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일단 복구가 되긴 했는데 이미 모든 이 물리 서버, 이 드럼렛이 리스트가 다 만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복구가 되자마자 이 만료된 얘네들을 엄청나게 엄청 많은 수의 드럼렛들이 동시에 이 리스트를 다이나모DB에서 재요청을 막 하게 돼요. 이제 막 중지됐던 그 친구들이. 그래서 이제 DWFM에 이제 큐가 있는데 그 큐가 포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이제 버거워진 거죠. 처리를 못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AWS는 동적으로 큐를 관리를 하기 때문에 처리 속도가 이제 밀리게 되면 큐가 이제 무한대로 커질 수가 있다고 하는데 큐가 너무 커져버리게 되면 이제 이 DWFM 성능 자체도 같이 이제 떨어지게 되면서 리스트 재요청 작업뿐만 아니라 이 새로운 리스트 생성하는 것조차도 이제 좀 성능이 이제 안 좋아져서 늦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완전 병목 현상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네, 따라서 이제 엔지니어들이 좀 이 DWFM으로 들어오는 이 요청량들을 인위적으로 아예 이제 수동으로 막아놓고 이제 큐 전체를 초기화하는 그런 방식들을 통해서 병목을 좀 해소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여기서 엄청나게 많은 이제 인적 리소스들도 많이 동원이 되었겠죠. 거의 다 왔습니다. DWFM이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된 후에는 이번엔 또 이제 네트워크 매니저가 새로운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제 EC2 인스턴스가
종료가 되는 이슈가 아까 발생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런 종료 이슈 때문에 다시 이제 짧은 시간에 많은 인스턴스 생성 요청이 막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자연스럽게 새롭게 이제 적용을 해야 될 뭐 VPC라든가 서브넷, 라우팅 테이블, 보안 그룹 이런 이제 이런 설정들이 완전 대량으로 이제 생성이 되게 됩니다. 이 네트워크 매니저는 이 설정값들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위치 같은 이런 물리적인 네트워크의 전파를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AWFM이 문제가 생기게 되니까 인스턴스 생성이 중단이 되겠죠. 중단이 되면서 이게 나중에 회복이 되면서 동시에 네트워크 매니저 쪽에 백로그에 쌓였던 그런 요청들이 한 번에 충혈되면서 전파 지연이 크게 발생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시간이 쭉 지나서 한 6시 21분쯤 이때부터 이제 새로운 인스턴스들이 러닝 이렇게 뜨긴 하는데 이제 전파가 다 안 되버리니까 전파 지연 때문에 네트워크는 이제 생성은 되는데 네트워크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태가 지속이 됐다고 합니다. 결국에 해결됐는데 네트워크 문제 때문에 제대로 해결 안 된 거죠. 복구했다고 하지만 이제 문제가 많은데요. 이번에는 이제 NLB 쪽입니다. NLB는 이제 EC2 인스턴스 앞에 있다고 말씀드렸고 트래픽을 좀 분산을 해주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헬스 체크를 하는 좀 기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노드를 이제 제외를 해주는데 네트워크 매니저의 전파 지원으로 인해서 이제 새로운 인스턴스들은 설정이 완전히 이렇게 적용이 되기 전에 NLB에 등록이 되면서 얘네 설정 다 적용 안 되네, 불완전하네 라고 생각을 하고 헬스 체크를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럼 이제 하지만 네트워크가 전파가 지원이 되면 이제 인스턴스가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게 돼요. 설정이 완전하게 다 이제 설정 값들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게 되면 네트워크 설정이 완전히 적용이 되겠죠. 그래도 지연의 문제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다시 헬스 체크가 성공하게 됩니다. 이제 이거를 플래핑이라고 해요. 저희는 이제 fail과 success 이 과정을 플래핑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플래핑이 발생하는 와중에 이 모든 설정이 전파될 때까지 기다리던 중에 이제 NLB가 중간에 그 인스턴스가 이거 얘 설정 완전히 안 됐네 라고 그냥 삭제를 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제 네트워크 설정이 정상인 인스턴스들이 그 과부하를 받게 되겠죠. 그럼 이제 정상인 인스턴스들 입장에서는 이제 너무 그 트래픽들이 막 몰리게 되니까 CPU가 과부하가 돼서 이제 그 성공이라는 이 헬스테크 패킷조차 얘네들이 이제 전달을 못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건강해서 서비스를 날려야 되는데 이제 CPU가 터져버리니까 못 날리게 되면서 얘네들도 같이 다운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악순환 구조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용 영역 Health Based DNS Failover라는 이 기능을 활성화시켜 놓게 되면은 NLB 인스턴스 재고가 너무 많이 발생했을 때 이제 저희 같은 상황이죠. 이런 경우에 이제 그 가용 영역 전체에 있는 이 NLB 캐패시티가 어느 특정 기준 이하로 떨어지게 되고 이제 DNS는 저희의 기준에서 US 이스트 -1과 같은 이런 불안정한 이 가용 영역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되면서 이 리전에 있는 엔드포인트를 DNS 인터넷에서 싹 다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AZ 페일오버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건데,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은 DNS를 저희가 복구를 해놨는데 이제 다시 이렇게 DNS 인터넷에서 제거를 해버려요. 이런 말창도둑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확인을 하고 이제 AWS는 오전 9시 36분에 이 기능을 강제로 중단을 시키고 그 뒤에 이제 10시 36분쯤에 아까 말씀드렸던 네트워크 이제 전파 지연 문제를 정상화하면서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EC2 관련된 친구들 말고도 이렇게 엄청 많은 람다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서비스들이 이제 다이나모DB를 다 의존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두 문제가 연쇄적으로 발생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저희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코드가 이제 삭제가 되면서 여기 설명드린 이 내용 때문에 장애가 시작이 되고요. 나중에 이제 한 새벽 2시쯤에 DNS가 복구가 되었지만 아까도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DWFM 얘가 이제 혼잡 붕괴가 발생을 하면서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엔지니어가 수동으로 이제 와서 이제 이 DWFM에 이제 쌓인 포화된 큐를 이제 해소를 하는 병목 현상을 해소를 하는 작업을 하게 되고 그 작업이 어느 정도 끝남에 따라서 EC2 인스턴스 생성이 어느 정도 가능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생성은 가능하게 됐지만 네트워크 전파 지연이 또 발생했기 때문에 이제 사실상 완전 해결된 것이 아니었죠. 그래서 9시 36분에 아까 말씀드렸던 AS 페일오버 기능이 강제로 중단이 되고 10시 36분쯤 정상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1시에서 2시 이쯤에 완전 복구가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그냥 간단하게 교훈을 좀 생각해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말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의존성이죠. 의존성 문제였던 건데 결국에는 이 DNS 레코드 하나 때문에 전체 의존에 대한 그 서비스로 이제 장애가 확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좀 고가용성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까 이런 생각들이 많이 중요한 것 같다고 느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DNS 때문에 문제가 터졌지만 결국에는 2차, 3차 이런 식으로 또 복구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들 그거에 대한 대응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치명적이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복구 전략에 대한 설계를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놓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네, 저희는 또 단순히 그냥 코더가 아니라 전체적인 시스템, 아키텍처를 잘 생각을 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이번 사례를 통해서 좀 어떤 형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좋을지 새로운 관점을 좀 알아보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